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저는 나니아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박형신 교수의 에바 일루스. 이름 봐서는 영화배우 같죠? 여자 영화배우의 일대기 같은 에바 일루스. 그렇지. 에바 일루스. 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학자예요. 여성 사회학자 에바 일루스. 나이는 61년생.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에바 일루스. 이제 막 환갑 넘으신 분이네. 근데 벌써 그런 분에 대한 책을 따로 쓰셨네요. 그러네요. 이 박형신이라는 사회학자가 살아있는 어떤 저자를 조그만 문고판으로 냈어. 이분의 내용을 일대기를 쓴 게 아니라 이제 이분의 관심사를 쓴 건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모르는. 처음 들어봅니다. 완전히 모릅니다. 네. 근데 이쪽 내부에서는 꽤 인기 있는 작가 같아요. 감사해요. 이런 분 알려주셔서. 마치 그 신영철 같이. 신영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아는 사람들은 늘 기다리면서 그 책을 보거든요. 그렇죠. 신영철 철학 책 나오면 쪽에서? 다 보죠. 그런 것처럼 이분은 뭐냐면 사랑의 사회학. 사랑의 사회학. 파리 10대학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 같은데 히브리 대학에서 또 공부하고 또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해서 박사를 받아서 프랑스와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했고, 현재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동시에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교수예요. 2000년에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제목은 낭만적 유토피아 소비하기로 미국 사회학회 감정사회학 분야 최우수 도서상을 받았다. 그 최근에는 미국 사회학회에서 탁월한 학문적 기여상도 받고, 또 독일에서는 뭐예요? 독일 주간지 그 디자이트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이 주간지에서 내일의 사유를 바꿀 12인의 사상가에 뽑혔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차세대. 물론 환갑이지만 차세대, 이 정도면 차세대지. 네, 감정 사회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고, 사랑을 주제로만 연구하는 분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바 일루스. 이분의 이름을 그냥 따서 책을 냈어요. 책 내용은 이제 이분이 중심 주제가 이제 감정, 사랑 이런 거니까 뭐 모두 10과 짧은 1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감정, 낭만적 사랑, 감정 자본주의, 낭만적 선택의 아키텍처, 결혼 시장, 섹스장, 인정으로서의 사랑, 주술화된 사랑과 사랑의 탈주술화, 낭만적 유토피아, 로맨스의 정치 경제학과 사랑의 윤리학, 이렇게 끝납니다. 느낌 옵니까? 네, 제목만 봐도 매력적이죠? 화려하고 매력 있네. 재밌겠다. 매력적입니다.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사랑하게 되나요? 근데 이 특이한 접근은, 보통 우리가 사랑을 갖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분은 어떤 걸로 접근하겠어요? 사랑을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겠습니까? 대개는 심리학. 대개는 심리학이지. 혹은 뭐 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이쪽으로 뇌과학. 가는 거고. 그러면 다 내가 그렇지. 또 요새 아니면 다 요즘 뇌과학이지. 참신하면 이제 뇌과학. 내가 해야죠. 혹은 페미니즘. 맥락이 있어요. 페미니즘에서 사랑을 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느낌이 옵니다. 네. 그래서 신학 그러면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가페. 하지 마라. 혹은 뭐 아가페로 아가페, 주님 아가페. 사랑하듯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 정신분석학적으로 가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과거의 그것 때문이다. 무의식에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이 얘기도나. 이미 수많은 대가들의 각 분야별로 해부가 됐어. 근데 유독 안 된 분야가 의외로 사회학이에요. 감정 사회학. 사회학 맥락에서 사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 또 언뜻 알 것 같긴 합니다. 그쪽이에요. 옷장님은 어떻게 이 책을 손에 넣게 되셨어요? 원래 알고 있으셨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제가 이제 외부에서 교양학 강의를 하는데 네. 주로 이제 근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강의를 많이 해요.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근데 학생들이 졸아. 나는 재밌는데 졸아. 아무래도 개념 설명이다 보니까 졸아.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이걸 어떻게 안 졸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됐어요. 미술사로. 네. 다 눈을 뜨기 시작해.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모더니즘의 그림은 이거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야. 그랬더니 눈을 뜨더라고. 하나 또 고민했죠.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할까?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또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랑이야. 근데 사랑을 이제 윤리나 뭐 목회적인 접근 말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어요. 그 제목 중에 울리백의 사랑 그 지독한 혼란, 또 앤서니 기든스의 뭐 현대 뭐
에로티시즘과 성과 이런 거를 사회학자가 다루는 걸 봤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에바 일루스가 튀어나왔는데 이제 에바 일루스가 그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가장 최신의 태도로 집중적으로 사랑만 본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흘러 에바 일루스까지 왔습니다. 네.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감정 사회학이라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사회학적 하나의 현상으로 다룬다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사랑도 사회학으로 풀 수 있다. 네, 그냥 개인 사이의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뭐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비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어쨌든 뭐 그런 우리는 이미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 허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잘 못 보잖아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게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접근을 들었기 너무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가 사랑의 고통을 느낀다면 다 답들이 있어요. 또 와.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야. 나이 들면 야 다 친구야. 뭐 부부관계 문제 나오면 야 적당히 거리 두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 또 이론적 근거도 다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지나치게 환원주의다. 그렇게만 보지 말자. 이거 생각보다 근대와 깊은 연관이 돼 있다. 현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고통이 과연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이냐, 혹은 나의 인성 때문이겠냐, 나의 인내심 부족 때문이겠냐, 기도가 부족해서겠냐, 아닌 것도 있다. 오히려 기본 고통값은 이 사회가 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가 쩔쩔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아주 비근한 예로 90년대 말에 이혼율이 높았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격 차이래. 그럼 목사님들은 그 성격을 좀 양보해.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90년대 말입니까? 딱 알잖아. IMF. 경제 구조가 이미 그 상황, 모든 사랑의 관계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단 말이에요. 몰아넣는데 그 끝자락에서 인성 변수, 과거 상처 변수, 그죠? 말투,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트리거.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혼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혼율을 높이게 된 큰 조류는 뭡니까? IMF예요. 왜 그걸 모른 척하냐는 거야. 그걸 왜 모른 척하면서 인성 문제로 환원시켜서 너 참어, 혹은 뭐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풀 수는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분도 사회 변동과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심심하지. 왜냐하면 그래 사회 변동의 원인이니까 그거 좀 알고 있으면서 개인의 문제를 환원시키지 말고 가자 정도만 가면 또 싱겁습니다. 좀 싱거워요. 에바 일루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스 베버, 울리 백, 뭐 앤서니 기든스 같은 유명한 사회학자들 얘기로 우린 추측할 수 있어요. 사회 구조의 인식도 하면서 개인의 문제를 바라로 갈 텐데 이분의 조금 다른 결은 뭐냐면 히브리 대학교 사람이고 또 등등 봤을 때 종교적 배경은 모르겠는데 느낌은 그때 제가 그 책 소개했나요? 저기 독일의 그 젊은 철학자 실제 여기서 안 했나? 헷갈린다. 아무튼 의외로 요즘에 이제 세상의 모든 그 가치들이 구성된 것이다. 만들어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또 소수의 흐름은 그렇기만 하겠냐. 기독교는 무조건 실제가 있다고 믿지만 세속 인문주의자들은 실제는 허상이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나 아예 없다고 말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저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그러는데 신주의.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진리를 어떻게 선포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저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과연 인간들이 만든 약속에 불과하겠는가.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종교적 근거를 대지 않고 말하는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에바 일루스가 어떤 거에 주목하냐면 사랑의 감정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읽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로 환원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근히 인간에게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다. 감정이라는 게. 그리고 감정 중에 특별한 감정이 사랑인데 이 감정이 주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주는 에너지는 고유한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전제로 사회학자로서 사회 구조도 보고 개인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랑의 실제가 있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 복연이 제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이 똑같은 느낌을 이중 언어로 구사하려고 할 때는
에바 일루스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종교적 그 근거를 대지 않으면서 사랑의 동학에 대해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존중하려고 해요. 이거 있다, 뭐가 있다. 근데 너무들 그 뇌과학의 문제나 정신분석의 문제나 페미니즘의 문제로 사랑을 그냥 환원시킴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지만 아니다. 계속 우리에게 마음을 자극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감정이며 그중에 특별한 감정은 사랑이다. 요거를 이제 붙들면서 사회학 연구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그럼 거기서 다루는 사랑은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네, 낭만적 사랑. 로맨스에 대한 얘기를 사회학으로 푸니까 일단 재밌죠. 로맨스를 중요하게 봐요. 로맨스 현상을 중요하게 보는데 함부로 환원하지 말자는 주장을 해요. 뭐가 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사회학자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낭만적 사랑을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최고의 가치로 보거든요. 낭만적 사랑을.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합되고 응축되어 있는 장으로서 낭만적 사랑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회학자니까. 이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사랑을 다루는 방법은 정신분석, 페미니즘, 치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여성인데 페미니스트들이 이분에 대한 그 호불호가 있어요. 묘하게. 이분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선택적이에요. 여성이지만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갖고 안 가온 이유가 뭐냐면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사랑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사랑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굴복할 때 발생하는 어떤 현상 이런 식으로 환원시키거든요. 근데 그거 일리가 있지만 다 그렇지만 않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의 독립적 실제에 대한 어떤 걸 이분이 가치를 부여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됐건 뭐가 됐건 다 약간 거리를 둡니다. 환원하지 말자.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엘루스의 어떤 사랑을 다루는 방법론이라 그러면 아무튼 지금 이게 사랑의 감정을 잘 다루면 현대 문제가 되는 문명이나 사회 현상을 전복시키는 힘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이 감정과 사랑의 문제를 식민화시켰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과 사랑을.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로 뭐 과학기술로 또 뭐 수많은 이론으로 이 사랑과 감정을 식민화시키고 광고만 보더라도 나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나 이대로 사랑하려면 뭘 사야 돼. 뭘 소비를 해야 낭만적 사랑이 가능하다는 게 현실이잖아요. 요즘에 진짜 젊은 애들이 낭만적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뭔가 소비를 경유해서 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은 그 눈에 보여야지. 룰을 깨는 거야. 마음이 손에 와닿아야 마음이지. 그게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또 뭐 100일 뭐 해야 되고 뭐 어느 날 지켜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사랑하려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가 이 감정과 특히 사랑의 문제를 마저도 식민화시키고 있다. 교묘한 방식으로. 우린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낭만적 사랑이라는 게 정말 초월적이고 모든 돈 없이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만 막상 이 자본시장 안에 살 때에는 돈을 상당히 써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낭만적 사랑은 불평등한 구조 안에 들어있다. 근데 모든 젊은이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 사람들도 그래서 낭만적 사랑은 다 이상으로 존재해요. 진짜 그러고 싶어. 그래서 드라마도 막 소비되는 거죠. 진짜 그러고 싶은데 실제는 불평등해. 이게 이제 사회학자의 시선이에요. 이거 묘하다. 낭만적 사랑을 다 평등하게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자본주의의 문제가 그대로 노정되는 영역 안에 낭만적 사랑도 들어있다는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포 이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삼포가 뭐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네. 낭만적 사랑을 포기하지는 않는데 네. 이상화시켜놓고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학자들은 원래 뭐 대안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나름 에바 일루지의 무슨 해법이랄까요? 대안 같은 것도 소개되어 있나요? 약한데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인데 윤리입니다. 윤리요? 결론은 의외로 윤리로 가요. 어머. 윤리? 이게 이제 기독교는 눈에 윤리가 부쩍 뭐예요, 윤리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낭만적 사랑은 이상화되고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이분이 문제의식이 뭐냐면 섹스가 감정에서 분리되었다.
섹스가 육체적 욕망으로 해소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즉석 만남이 가능해요. 지금 많이들 그렇게들 해소한대요. 결혼을 안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끌리면 바로 잠자리로 가는 게 이제 유럽이나 뭐나 선진국들이 문화잖아요. 문화로 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과 윤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본 사회가 이 사랑의 문제를 섹스로 환원시켜 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니까 그냥 돈 주고 혹은 눈이 맞으면 바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져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여전히 사랑의 문제를 독립적 실체로 본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여전히 감정과 사랑의 문제를 소중히 여기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또 동시에 자기 욕망을 하기 위해서 또 섹스는 별도로 돌아가.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데 제가 해석해 보자면 뭔가 분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안에 포섭된 낭만적 사랑 그리고 섹스는 별도로 도는 것 이것들이 인간성에 대해서 지금 뭔가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여기에 규범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 다시 감정과 섹스가 붙어야 된다. 사랑과 섹스와 감정이 다시 붙으려면 윤리의 측면이 붙을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해서 끝납니다. 언뜻 듣기에는 되게 보수적인 접근. 의외로. 네네. 가족주의로 회귀할 충분히 것 해석을 같아요. 하면서 충분히 분석을 하면서 네. 마지막에 이 문제를 복권시키려면 자본시장의 논리에 요구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가려면 윤리 문제가 규범 문제가 따라붙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외 실제는 섹스와 이 감정과 사랑이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의외로 뭐냐면 이 문제를 낭만적 사랑을 복권시키려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정말 초월적이고 초계급적이고 돈을 초월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가 실현되어야 이 난맥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결론은 오히려 뜨겁게 결론은 오히려 뜨겁게 사랑하라는 에너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는 암시가 있어요. 아니 이게 약간 느껴지는 게 뜨거운 낭만적인 거랑 이 윤리랑 저는 약간 뭔가 매치가 안 되는 오히려 듯한 이분은 느낌. 뜨거운 사랑이 윤리가 붙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뜨거운 사랑. 고전 문학에서 다루어지는 되게 열정적인 어어. 사랑이랑 비윤리적인 사랑이었는데. 그렇지. 고대 열정적 사랑은 대부분 불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대 사회에 와서 그 열정적 사랑의 에너지가 규격화됩니다. 그게 낭만적 사랑이에요. 결혼 안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근데 막상 결혼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싱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낭만적 사랑을 돈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돈을 쓰면서 낭만적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모든 젊은이들이 냉각되고 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사랑까지 낭만적 사랑을 하려면 돈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섹스로 욕망은 대충 처리하면서 낭만적 사랑은 이상화되면서 서서히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지금 냉각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온도를 끌어올리는 눈먼 사랑이 있는 그 동력을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거죠. 이 기독교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낭만과 이게 붙어줘야 이 자본시장에 냉각화되고 섹스 따로 결혼 따로 모든 게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돈 쓰는 이 식민화된 낭만적 사랑을 복권하는 방법은 뜨거운 열정적 사랑이 아니겠는가. 재밌는 결론이네. 근데 그 얘기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건데 그 정도입니다. 저 책은 지금 에바 일루즈에 대한 간략한 해제 같은 뭐 성격이라면 연구에. 그렇죠. 그 사람이 직접 쓴 책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감정 자본주의. 감정 자본주의. 네, 그게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뭐 있는. 사랑은 왜 고통스러운가? 뭐 그런 식으로 제목들이 굉장히 감성적인 것도 있고 정통 사약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감정과 사랑에 집중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변수를 예리하게 보고 있고 지금 결혼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섹스장이 따로 있다. 성의 장이 따로 있다. 다 분리돼 있다. 그리고 낭만적 사랑을 선택 못한다. 지금은 오히려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인터넷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육체의 만남을 통해 찾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뭐 스펙,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육체적 사랑도 충분히 못 하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육체적 섹스를 하는 거지. 한다면. 그래서 세속 사회에서의 성윤리 교과서에 은근히 세속 사회에서 진짜 살아가려면 뜨거운 사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의 느낌이었어요. 지난번에 화평맘 화평맘. 네. 화평맘이 이제 얘기하셨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구원이 뭔가요? 그런 애초에 처음 했던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이제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사랑이 뭔가요? 아니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미스테리인데 우리 또 40, 50대 그룹은 진짜 뭐라 그럴까? 만약에 가부장 제도와의 결혼 안에서 성역할을 나누게 되면 사실은 그 관계를 가꾸지 않아요. 역할 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야, 나 도와줘야지. 배필인데. 이러는데 요즘 시대 남한적 사랑의 표준은 끊임없는 협상입니다. 협상이요? 협상과 니고시에이션 혹은 재개정. 왜냐하면 사랑의 근거가 되는 토대로서의 가문이라든가 종교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두 개인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감정을 살려놔야 돼요. 감정을 살리려면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만의 표준 계약서를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사랑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요즘의 사랑의 풍속도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죠. 저는 그런 갱신과 협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그렇게 결혼했고 뭐 했으니까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난 이럴 때 기분 나쁘고 난 이럴 때 섭섭하니까 이렇게 개선해야 돼. 여기에 한쪽이 충실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관계는 깨지는 게 정당한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려면 이제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또 그러다 보니 이 결혼이 피곤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지금 섹스장 따로 결혼식장 따로.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돈 있는 애들, 엘리트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혼으로 머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에바 일루즈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에 눈멀 필요가 있지 않는가. 뜨겁게. 그래서 희생도 할 줄 알고 돈이 필요 없고 희생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하면서 서로 능동적으로 협상을 해서 계속 갱신한다면 이 후기 이 사회에서는 또 길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분 처음 들어가지고 에바 일루즈. 그리고 감정 사회학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고 그래서 공부도 뭐 프랑스에서도 하시고 뭐 히브리 대학도 하시고 펜실베니아 너무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아무튼 되게 기똥차게 깊은 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런 걸? 2003년에 저 너무 옛날 사람인데 2003년에 배용준, 전도연 주연의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라는 영화가 재밌었지. 있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런 내용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막 찾아보고 있어가지고 나 그거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이거 뭐 대충 내용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용준이 아무튼 돈이 많고 뭐 이런 남자 주인공이고 그렇지. 아무튼 한량이. 호색한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무튼 너무 이렇게 아까 무슨 그러니까 사치에 이제 지친 나머지 진정한 사랑도 아니죠. 자기가 이제 늘 그렇지. 이제 아무튼 얻지 못한 여인이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도연이 분한 이제 그분이 굉장히 정절을 잘 지키는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의하면 카톨릭 신자였던 그렇지.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하룻밤을 같이 잘 거냐 이제 이런 내기가 붙는 과정 중에 이 배용준 씨가 진짜 전도연 씨에 대한 사랑에 눈 뜨면서 사실은 자기가 즐겨왔던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결합되는 그렇지. 이런 내용이었던 맞네, 걸 맞네. 기억하거든요. 맞네. 이거네요. 그러네요. 뜨거운 사랑이 답이야. 결론적으로다가. 그렇네요. 지금 모든 이제 중년 또 남자들의 경우는 뭐 부인하고 별 얘기도 안 한다 막 이러는데 이거 뜨거운 사랑으로 갈 필요가 있다. 이 에너지는 세상을 바꾼다. 이게 잘못해서 그게 중요한데 감정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뭐 맹목적인 감정? 아니,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요소로만 가면 이게 뭐 쉽지 않아질 수 있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는 뭐 이렇게 타협하면서 감정을 만들기 위한 게 타협이다. 이렇게 네네 협상하는 거. 협상하다 지쳐서 감정도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계속 오히려 이게 감정이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 혼란이죠 사랑의 자리가. 근데 그 실체성을 이 에바울리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좀 묘하죠. 너무 소녀 같기도 하고. 근데 성공하셨어요.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공부해줬습니다. 네. 에바 일루즈 기억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옷장의 박형신 교수의 에바 일루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